이어서 교육위원회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학생 도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 정책과 경상북도 몰수 마약 관리 강화, 저출생과의 전쟁, 경북 대구 통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초, 중, 고등학생의 도박 범죄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의 표는 2022년 4월부터 24년 4월까지 불법 사이버 도박에 가담한 학생 중 중학생은 140명, 고등학생은 9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박 유형은 바카라 132명, 스포츠 도토 97명 등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3년 동안 236명의 도박에 활용된 총 예치금은 1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보고 받으셨을 텐데 이 자료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요즘 휴대폰이나 이 SNS나 사이버 쪽에 워낙 아이들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 자살하는 문제, 또 도박, 마약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자료를 보셨다시피 최근 3년간 사이버 불법 도박 학생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경상북도 교육청의 학생 도박 실태조사 계획 대상자 선정은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중학생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중학생 도박이 심각하다는 실증이 있는데도 학생 도박 실태조사에서 중학생을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서면 답변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도박 경험이나 금액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는데, 지금 데이터를 보시다시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월등히 많이 도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생 도박 문제를 논하는데 베팅 금액의 많고 적음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게 도박 문제가 대두가 되는 지난 22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 좀 급정해서 1차 추경 때 아마 이 초안을 그때 예산 설명을 하면서 고등학교가 심각하니까 고등학교부터 하자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그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신 덕분에 지금은 중학교 또 학부모 이렇게 확대해서 시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4월 중에 시행계획 공문에서도 예. 교육감님이 보고 받으신 거랑은 달리 중학생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 질문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중학생이 추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여튼 이걸 계기로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2022년 12월에 발표된 청소년 여가문화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의 도박 노출에 대한 상황 보고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 통계라서 경북에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청소년의 도박 위험성이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고 그 폐해의 심각성이 더욱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생 경우에는 아마도 이게 무슨 오락게임처럼 이렇게 접근을 하다가 도박 쪽으로 빠져가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태조사, 이번에는 초등학생은 그런 대상이 없어서 이번에는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사실 이게
정신 관계도 정서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아이들 응답을 이 사실대로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 쪽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도 이런 개인 정보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는 안 해주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심각성, 전체적인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 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초등학생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교육감님, 근데 본 의원이 받은 자료가 다 그 경찰청이랑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고, 예. 그리고 이 보고서가 2022년 12월에 이미 보고된 사항입니다. 근데 교육청에서는 사실 이런 보고서들을 토대로 실태 조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요. 무엇보다 설문자 응답 중에 그 놀랄 만한 것이 돈 내기 게임, 단순 돈 내기 게임이긴 한데 경험 연령이 평균 11.3세,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도박을 처음 접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도교육청에서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확대해 나갈 생각이신가요? 이 도박 쪽에 이 전문적으로 이래 해주는 단체가 도박 문제 치유 그 전국 단위로 치유원이고 경북에는 센터가 있습니다. 지난해 이 센터 우리가 MOU를 맺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교과 창의 체험 학습 교과 시간에 이 정보 관련 교과를 또 합니다. 하고 있고 해서 여기서 디지털 리터러시 쪽으로 하면서 거기에 도박이나 이런 사이버 폭력 이런 쪽의 교육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실제고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보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이렇게 교육 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네, 교육감님, 본 의원도 저연령화되고 있는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네. 그 도정 질문 전에 서면 질문을 보냈고 도교육청에서 25년도부터 초등학교 재학생 그리고 학부모까지 실태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다만 그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지 않고 정책과 예산을 탁상 공론식으로 입안한 부분은 조금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 도박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찰청이라든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봤는지 실제 그 도박 관련한 경험 학생들을 만나서 힘든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들어봤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학생 도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것과 같이 경북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랑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들어 알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실태 조사에서 도박 경험 학생들이 증가하고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면 도박에 활용된 금액은 또한 굉장히 고액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북교육청의 예방 및 근절 정책 그리고 접근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사이버 도박 이런 쪽이 말입니다. 이게 심지어 이 고등학생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박을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이게 뭐 경북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치유센터하고 같이 힘을 모으고 경찰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 부분에 내년에 또 교육 과정에 들어오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이들 그 학년급에 맞는 그런 자료들을 학교에 지속적으로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이것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최고액에 대해서 제가 받은 자료인데 일부 학생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몇 천만 원 상당의 고액을 불법 도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돈의 출처도 불분명하고 설사 본인 돈이었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절도, 사기, 갈취 등 2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번 사례 조사를 하면서 경북경찰청과 의견을 많이 주고받았는데 불법 사이버 도박으로 검거된 학생들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행스럽게
대부분 단순 가담범이었다고 합니다. 검거된 학생들은 경북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교실이라는 범죄 예방 교육, 도박 중독,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아시다시피 범죄 수사가 기관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 프로그램에 할애할 수 있는 담당 인력과 배정 예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북경찰청과 경북교육청이 협력하여 청소년 범죄 선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건의드립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교실 그 내용을 좀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경찰청의 그 예산하고 또 이 실태하고 이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서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22년도 12월에 발표된 여가 문화 실태 보고서에 우리 경북도 그 학생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응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의 보고서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면 교육청의 정책에 굉장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뭐 지금 중대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대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저출생가의 정책 질의입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네, 저출생과 관련해 가지고 그 실장님의 파트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전략 기획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기획조정 실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도가 겪고 있는 저출생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경북의 현재 상황, 정책 실현에 따른 단기 전망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출생 분야 직접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사님께서 도정 회의 때나 각종 간부 회의 때 상시 강조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저출생 현장의 이 문제가 어떤 복지적인 출생 문제를 넘어서 이제 통상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지방의 어려운 위기 상황, 경제 상황, 모든 그런 자율권 없는 행정 상황의 총체적인 상황 모두가 지방 그 저출생의 근본 원인이고, 결과적으로 저출생과 이런 지방 시대 문제, 통합의 문제는 각각 따르는 것 같지만 근본 상황을 보게 되면 다 공통적인 원인이고 상황의 문제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저출생가의 원인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임신 전에는 난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임신 진행과 출산 과정에서는 산후조리원과 산정검사 등 비용 문제가 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기를 주저하는 것, 그리고 아이를 낳기를 원천적으로 주저하는 것은 양육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고 예전과는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차도 많고 아이를 키우는데 위험 요인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과거 이웃끼리 서로 도와주던 육아를 핵가족화된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크다고 봅니다. 지금 경북도에서 저출생가의 전쟁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대응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20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만 어디에 얼마를 쓸 것인지, 200억으로 충분한지, 부족한지, 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조차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워낙에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라서 그 분석이나 문제가 어느 범위에까지 해당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많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사님께서 앞선 그 질문에 답변하셨던 내용처럼 이미 도정에서는 1월 달부터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약 6개월여 시간이 진행이 되었고, 일단 현 상태에서의 최선의 종합적인 대책 범위는 6대 분야로, 그리고 100대 세부 시책으로 했고, 방금 20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미 의회에서 지난번 승인해 주신 1,100억의 원포인트 적용해서 도비만 500억 이상 투자되는 많은 규모의 예산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정의 방향이나 저희들 위기 상황이나 이후 통합의 아젠다와 겹쳐졌을 경우에 이러한 저출생 대책의 예산은 그 범위와 예산 규모가 훨씬 더 확대될 소지도 있기에 그 분석이나 대응의 범위를 지금 단정적으로 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6대 과제 100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정책들을 선정하면서 어떤 사정 지식, 백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저도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그 도정 전체에 지사님의 그런 심도 있는 분석과 논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거나 상세히 알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먼저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경상북도 기업들의 육아휴직 제도가 잘 정착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경북 기업만의 육아휴직 현황 자료가 없다는 안타까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지사님께서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는 초저출생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조기 퇴근, 돌봄 등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고 보도가 나갔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계획을 마련한 건지 혹시 실장님 뭐 얼마 안 되셨다고 답변을 네. 하셨는데 네. 백데이터 보고 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기조실장으로서 도정 전체 업무 현황 파악을 위해서 저출생본부로부터 관련 자료는 최대한 지금 받아서 내용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기업 정책 분야는 기존의 저출생을 다루던 복지 정책 분야에서는 서로 연계 공유 파악되지 않은 한계가 있어서 아마 지난 수개월 동안 그러한 부분의 공유나 분석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고 기업에 따르는 정책 통계가 일부 지금 그 저출생 정책으로 막 확인되면서 이제 막 경북에 또는 지자체로서는 최초의 그러한 정책 통계들이 막 정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 했습니다. 근데 저출생 원인을 파악하기도 전에 지금 저출생과 관련된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경북의 저출생 원인이 무엇인지, 경북은 다른 지자체랑 다른 어떤 독특한 특징을 있는지 파악하고 사실 이런 그 전략들을 세웠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도청에서 자료가 없다고 하니 불가피하게 전국 육아휴직 통계로 조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 육아휴직자 부모 모두 기업체 규모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 소속된 비중이 높았습니다. 부의 경우 70.1%, 모의 경우 60%가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산업 분류별로 보면 부의 경우 제조업이 22.6%로 가장 높고 행정이 20.2%, 전문기술업이 10% 순이었습니다. 모의 경우 보건 및 사회복지업이 19.1%, 행정이 15%, 서비스업이 12% 순이었습니다. 실장님, 경북은 어떻습니까? 경북의 고용인 300인 이상 기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상식적으로 경북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전국 통계 적용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정부의 각종 육아 통계도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봤을 때 국가적인 통계는 통계청에 발표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기업 현장의 자료라든지 도 단위, 지역 단위 통계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계로 공개 활용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직접 인용이나 판단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실제 말씀하신 기업 통계 부분은 일정 인원수 미만의 정확한 현황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도 사실 현실이라서 상당히 조금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은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39세 미만 청년 고용 산업별 구분 통계입니다. 본 의원이 고용보험 통계로 경북 청년의 상황을 한번 유추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저출생과 관련된 거는 청년이기 때문에 21년 기준 산업별 종사자는 남성의 경우 경북도에서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순으로 많았고 여성의 경우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으로 종사자 규모가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장 규모로 본 청년 고용 현황인데 기업체 규모는 동일 표본으로 10인 이상 49인 미만 사업장이 25.9%, 300인 이상 사업장은 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무려 52.3%나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고용이 63%에 달합니다. 그리고 실장님과 집행부에서 경북 육아 통계가 없다고 했지만 본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출한 고용행정 통계 자료입니다. 실제 찾아보니 인터넷에서 하루 만에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백데이터 한번 찾아보지 않고 우리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표는 22년, 23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모성보호 지급자 현황, 그러니까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현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출한 경상북도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근로자 현황입니다. 경북의 남성 육아휴직자의 경우 23년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이 53.05%였고 여성 육아휴직자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이 52.05%입니다. 참고로 방금 전 전국 통계에서는 부모 모두 300인 이상 대기업이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모성보호 지급자 현황을 경북 통계를 산업별로 보자면 남성 육아휴직자의 경우 제조업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전기 등 공급업, 운수 및 창고업 순입니다. 여성의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 순이었습니다. 자, 실장님 지금 표를 보시면 전국 통계와 경북 통계가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별, 부모별로 굉장히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실장님 저 표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아까 의원님 처음에서 당초 통계 현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적하셨을 때 저출생과 관련된 국가 공식 통계로서의 유무에 대한 말씀이시고, 예를 들어서 이게 경제부처나 기업 현황 통계로서의 그 관점이라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통계가 인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저출생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도시지역의 특성이 있고 우리 도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아까 제조업 유형별로 그리고 구성원 수별로 얘기를 하셨는데, 자, 300인 이상, 50인 이상 또는 10인 미만으로 나누는 것이 동일한 여건일 경우에는 유형별로나 그 규모별로 의미가 있겠으나,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대부분의 제조업 업종이 정말 영세 업종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단순히 인원수 기준으로 해서 타 지역과 비교하는 전제 자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타당성이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국가 통계와 지역 통계를 임의로 함부로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고, 업종은 당연히 아마 실제 농업 현장, 농도로서의 도지역은 저출생 문제가 통계 휴직이라는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영세한 제조업이 많은 우리 도 단위 입장에서의 제조업 비중이 현실적으로 높으며 아마 실제 상당 부분에서는 육아휴직 현황 자체도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과 공식적인 통계의 약간의 그런 정책적인 기준에 변수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기본 네. 통계에 이미 육아 관련해 가지고 통계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경북도에서 제가 육아휴직 관련해 가지고 기업체 자료를 달라고 그랬을 때 없다라고 단순 얘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가 원인도 모르면서 어떻게 기업체를 지원해 가지고 육아 환경을 만들지 원인을 알고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도는 원인 자체를 몰라요. 네. 자, 청년들이 실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창업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기업체 고용이 많겠습니까? 기업체 고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기업체 고용 들어가면 공기업이 공무원이 아닌 이상 고용보험을 다 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면 무조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통계적으로 우리가 여성의 경우 50%가 넘게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출생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 환경을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는 그 자료가 단순히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4대 보험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육아휴직 통계를 달라 그러면 하루 만에 나올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 저출생과의 100대 가절을 선포하셨는데 단순히 기업체의 육아휴직 환경을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 어떤 과제를 선정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100대 과제가 이미 팝업으로 뜨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기업체와 관련된 부분은 단순 가점입니다. 무슨 상줄게 가점. 가점을 한다고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한 명이 육아휴직을 가버리면 새로운 대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도에서 지금 30만 원을 주고 그 육아휴직 문화를 장려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0만 원 때문에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왜 아까부터 우리 데이터가 없다고 하냐면, 자, 지사님께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인데 적이 누군지 가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이제 네. 아이를 낳으실 수 있는 연세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39세 미만 청년들이 낳아야 되는데 청년들은 대부분 기업체에 취직해 있습니다. 네. 창업보다 기업체에 취직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체의 육아 문화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먼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답변으로 육아 통계가 없다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네. 그럴 리가 없다. 4대 보건공단의 공문으로 확인을 해봐라라고 했습니다. 네, 실제 조금- 도에서는 파악을 못했고 저 표 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저 육아휴직 급여 관련해가지고 그 앞에 표요. 하루 만에 본의원이 집행부에서 없다는 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해가지고 제가 한 명이 네. 하루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몇천 명이나 되는 도청에서 지금 제가 조금 양대 네. 과제로 선정을 하면서 네. 그 백데이터조차 없으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죄송한데 조금만 제가 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여성가족정책과실이 아마 관련 현황 통계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기존의 보육정책 파트, 복지정책 파트에 관련한 통계 부분과 기업 현장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근로고용이나 이런 복지 체계를 통해서 파악되는 통계 자료가 그 부서 간의 업무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일부 공유 안 된 거는 자, 실장님,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도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부서를 정한 게 아니라 네. 부서는 도청 내에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저출생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현재 여성 고용 인원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해서 그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100대 과제의 대부분이 대규모 사업장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 못해서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는 이미 선도적으로 기본 통계, 육아휴직 관련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도 현실 파악을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통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전체적으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우리 청년들의 육아 환경에 대해서 한번 그 자료를 모아 보시는 것을 본의원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김호진 실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네, 지사님 도점 핵심 과제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가장 시급하지만 사실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경북이 전국에서 최초로 아이 돌봄 부모 부담금을 지원해서 실제 육아에 굉장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과 관련해서도 자부담 폐지 등 선도적인 정책을 실현해 주심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방금 실장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에 임하면서 정확한 육아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부분은 우리 도가 정말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통계가 없는 게 아니고 통계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기업체 영세 상인들 쉽게 하면 소상공인들이 내가 혼자 장사를 하는데 내가 에어로를 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거기에 임금을 지급해 주든지 안 그러면 신고만 하면은 사람 하나 넣어주겠다. 그런 정책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김호진 실장은 온 지가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그 통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 답변은 전쟁본부장한테 물었어야 되는데 그 답변하는 기조실장이지만 일주일 된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기억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도 노동부에서 지어낸 제도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이미 애기 놀러 가면은 얼마를 200만 원까지 임금이 되면 지원해 주는데 200만 원 더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도에서 플러스 해주는 걸로 다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쟁본부장하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북도가 아이돌봄 서비스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기 가정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가 많은 집중 시간대인 등교 시간대 7시부터 9시까지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경산의 경우 6개월을 대기해야 되고 하교 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를 이용하려면 최소 1년을 대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4년 5월 말 경산의 현재 아이돌봄 대기 가정은 313가정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100명 이상 대기 인원인 시군이 지금 10개 시군이 넘는데 이렇게 1년을 기다려서 매칭되다 보니까 맞벌이 가정은 이제 돌봄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돌봄이가 갑자기 그만둔다거나 하면 다시 1년을 대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이런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실제 맞벌이 가정의 가점은 5점밖에 되지 않아서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 모든 원인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전쟁하기 전에 이제 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전쟁하고 난 다음에 경산이 가장 심각하다 이래서 제가 매주 월요일 날 9시에 이 저출생 전쟁 대책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매주 체크하고 있는데 경산이 가장 문제다. 그런데 경산에 문제가 되는데 사람을 구하니까 돌봄이를 구하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저 영어학과, 유학과가 있는데 그 학생들을 아르바이트 따라 구해라.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구하려고 각 학교에 설명을 해놓은 상태고 외부에 대구 경북 사람 아니라도 돈을 많이 주더라도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그 돌봄이를 할 사람들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도 내고 돈도 더 많이 들이더라도 구하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육아교육을 물으니 가장 힘든 것이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라고 합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휴가를 내는 것 빼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 구미에 아픈 아이 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5세 이상이 그 대상이고 영유아의 경우 긴급 돌봄을 이용하려고 해도 낯가림을 하거나 말이 통하지 않아 실제 이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 혹시 서울시와 경기도에 시행 중인 조부모 돌봄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조부모 돌봄 사업 그 자체도 우리도 그것도 시행하려고 하는데 우린 그것보다 100% 더 진행된 아무리 아픈 아이도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업주부도 와서 맡길 수 있는 제도로 한다. 그러니까 조부모가 돌보든 누가 돌보면은 자기들 원하는데 조부모가 돌봐도 우리 돈 드리겠다. 그래 했기 때문에 경기도 서울 그 사람들 우리한테 배우러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기를 놓으면은 공동체 주택에서는 밑에서 다 봐주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거기에서 다 관리해주고 그래 부모가 걱정이 되면 조퇴하고 오면 더 좋고 안 와도
우리가 전문가들이 다 케어주겠다. 그래 아직 시행도 하기 전이니까 시행하는 거 보고 특히 경산에서 가장 먼저 시행할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보고 또 고칠 점은 고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조부모 손주 돌봄 사업을 도입하실 계획이라는 그것도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조부모가 보더라도 조부모에 대한 돈을 돌봄을 지원해줘라. 진행하겠다? 예. 그래서 먼저 돈을 200억을 뭉텅그리 받은 게 어디에 쓸지 모르니까 어디에 쓰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양육하는 천국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시작하고 난 다음에 고칠 점은 고치고 시작도 하기 전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하는 게 아니고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작을 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서로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합시다. 예. 네, 시사님 제가 태클을 거는 게 아니라 그 실제 제 주변에 영유아를 기르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제점이 그런 있다라는 문제를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돌봄 자체를 완전 24시간 양육하는 그런 체제로 바꾸니까 그때 지켜보고 그래 합시다. 예. 그 지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영유아가 아니라 5세 이상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모든 애들을 돌봐준다 이 말이에요. 0세 갓 태어난 애기도 봐준다 이 말이에요. 영유아가 굉장히 낯가림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낯가림이 심하니까 그 전문가가 딱 붙어서 봐주는 거예요. 우리 손녀도 낯가림이 심한데 외부에서 와서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바꾸면 안 된다. 내가 늘 교육하고 있어요. 내가 현장에서 보고 있었고. 맞습니다. 영유아는 굉장히 낯가림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 그 아들이 전체 통합 이 사람 저 사람 돌봄이 보면은 나중에 아마 정신병자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딱 정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영화 보는 사람은 대학 교수보다 월급을 더 줘라. 자리 이직 않도록 그런까지 대책을 다 새로 수립하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육아 관련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해서 지사님께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네. 혹시 대표 관광지인 보문단지 내에 공공수유실, 육아휴게실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도청에 육아휴게실, 어린이 실내 놀이터 같은 시설이 있습니까? 우리는 뭐 육아 그 하는 방은 하나씩 있는 것 같고 어린이 데려와서 키즈 카페 만들어서 교보하고 해서 한 2억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도청에부터 먼저 시범을 보이자 애들을 데리고 와서 출근해서 거기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다 만들 겁니다. 네, 그 제가 하여튼 말씀드린 대한민국 것은 가장 모델을 만들 테니까 한번 보고 그때 도의원님들이 고칠 거는 고쳐라 이렇게 네, 해주시면 만드시는 김에 그 보문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수유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유를 하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수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 기저귀를 가릴 데가 없어가지고 차에 다시 가서 기저귀를 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물론 도청 내에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그 실내 놀이터를 확보한다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공공 부문이 먼저 나서서 육아 인프라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거점 관광 단지나 인파가 많이 찾는 곳에는 필수 육아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린이 놀이 확충 건의도 함께 드립니다. 미세먼지와 혹서기 혹한기에 아이를 데리고 놀려면 민간 키즈 카페에 가야 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공의 유휴시설을 잘 활용한다면 아이들의 놀거리 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육아 스트레스 완화, 경제적 분담 완화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전 질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채화 의원님께서 회의 시작 전에 보충 질문 10분을 요청하여 의장이 허락하였습니다. 박채화 의원님께서는 요청하신 보충 질문 10분을 활용해 질문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몰수 마약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북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17년부터 22년까지 경북 관내 마약 사범은 총 2,410명으로 같은 표본 전국 17개 시도 중 6위 수준을 보입니다. 마약류 불법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 3년간 마약 사범 현황의 자료를 받아보니 대마 양귀비가 대부분을 이뤘습니다.
혹시 지사님 대마와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는 취급 사범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뭐 통계를 보니까 뭐 20, 30대, 60대 이상은 양귀비가 많고 그래 들어가 있네요. 네. 대마 항정식은 20, 30대가 많고 60대 이상은 양귀비가 많다. 70대 이상 고령자가 48%고 네. 일부 시군에서는 80대 후반, 90대까지 불법 재배 사범이 있습니다. 고령 마약 사범에 대한 예방 대책이 경북 도에는 있습니까? 근데 연세 많은 분들이 옛날에 우리 그 집에서 조금씩 하나씩 해가지고 급할 때 사용하던 그런 습관들이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우리 경찰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중독이 안 되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사실 될 고령 사범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옛날에 예방 교육이 굉장히 옛날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상비약으로 하는 그런 습관들이 가정에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 사회에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잘 설득을 하고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도청 인근 세계문화유산 병산 농수로에 자라고 있는 대마추정 식물입니다. 언론 제보를 받아서 경북경찰청에서 전량 해소했고 인근 대마밭에서 씨앗이 날아와 발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마 관리에 조금 허술함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경북경찰청에서 집중 단속한 결과 단시간 내에 59명의 마약 사범이 경고되었고 압수량은 7,383주나 됩니다. 1회 투약하는데 대마의 마약량이 0.3g인데 단순 환산하자면 경찰청에서 압수한 수량을 대입했을 때 36만 9,150회분이나 나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경북에서만 단속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사님 혹시 마약 사범으로부터 압수된 몰수 마약은 어떻게 관리 처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네. 예. 네. 경찰이 먼저 압수하고 검찰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 시도지사에게 인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몰수 마약 처리 규정에 따르면 몰수 마약을 폐기할 때 사법경찰관이 입회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경북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보고 받아 보니까 경북에 반은 잘 지키고 반은 잘 못 지킨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거랑은 약간 다릅니다. 네. 지사님. 예. 자, 마약을 폐기하는 과정에 경찰관이 입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경북경찰청과 우리 경북도청에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경북경찰청에서는 가급적 사법검찰관의 입회라는 부분의 해석을 원칙적으로 경찰 공무원의 입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석을 했고 똑같은 질문을 경북도청에 물었더니 사법경찰 공무원의 입회는 필수가 아니면서 현안 업무 등으로 일정 조율 등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사님이 보시기에는 사법경찰관의 입회가 필수가 아니어도 무방하다고 보십니까? 법에 상관없이 법의 문제가 아니고 마약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다음을 보시면 경찰관에서 입회 요청을 공문으로 한 시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5개 시군만이 유성으로 입회 요청을 했고 나머지 시군은 전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표 보여주시죠. 경북경찰청에 전달하니 경북경찰청에서는 향후 몰수마약 폐기 시에 사법경찰 공무원의 입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입회 불가 사유서를 공문으로 받겠다고까지 참여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경북도에서도 경북경찰청과 함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네, 지사님 사진을 잠시 보시면 왼편은 몰수 마약류를 양귀비에 담은 마대이고 오른편은 동해시군에서 사양하는 마약 금고입니다. 저 작은 금고 안에 몇백 주의 양귀비가 보관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마대에 담긴 대마와 양귀비가 밀봉되었다고 보십니까? 규정에 의하면 반드시 마약은 밀봉하고 그 이중 금고에 보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약류 폐기에 관련한 것입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마약류 폐기의 전 과정을 입회하지 않고 쓰레기차에 실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매립 사진의 경우 저렇게 밀봉해서 넣는다면 누구든지 다시 파서 마약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자료를 보시면 마약 보관 금고가 하나같이 소형입니다. 그러면 저 금고는 필로폰 같은 약물을 보관하는 것일 거고 대마와 양귀비는 이중 잠금을 해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죠. 다음은 일부 청사에서 시군에서 청사 건물 내부도 아닌 외부 컨테이너에 마약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진을 보시면 지사님 경북의 몰수 마약류 취급 문제가 없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법에 몰수 마약과 관련해서 시도지사의 책임이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문제가 안 되도록 철저히 더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지난 6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경북도지사, 대구시장이 한자리에 모여 사자회동을 했습니다. 저출생가의 지방소멸 등 난제를 극복하고 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광역도시 간의 통합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시도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긍정적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통합자치단체 출범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이 경북 대구 통합 재추진을 위해 대구시장과 논의하고 사자회동을 하는 동안 우리 60명 도의원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전에 추진했던 행정 통합과 무엇이 다른지, 왜 필요한지,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공유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정례에라도 긴급히 도전 연설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여기 계신 도민의 대표들에게 경북, 대구 통합에 대한 경과와 향후 계획을 알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 통합 추진 때도 그렇고 그 통합이 무산되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재추진한다는 것까지 지금 세 번째나 경북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은 경북에 중차대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 겨우 접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도의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키겠다는데 어떻게 통과시키겠다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지사님, 비전도 공유되지 않고 전략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도의원들은 어떻게 도민에게 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무엇보다 현재 여론을 살펴볼 때 경북이 큰 집인데 경북도지사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대구시장에게 끌려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한 사람의 페이스북 글 한 줄에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움직이면서 모든 언론은 홍준표 시장의 발언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말 한마디에 대구 경북 연구원을 분리해서 수십억의 매몰 비용이 들어갔고 경북 연구원을 도청 신도시로 옮기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23년도 대구 경북 매칭 사업들은 경북도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대구시에서 예산 확보를 하지 않아 추경의 도 반영분을 전액 삭감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대구시장이 경북에 들어설 지하철 역사 이름까지 줄이라고 지시하고 차관급 부시장을 4명 두어 서울시와 동등하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구상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사님께서 홍준표 시장과 동등한 입장에서 통합 추진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사님, 우리는 경북과 대구가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도의회는 단순히 거수기가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앞길을 서는 선봉장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도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채아 의원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서 간 적극적인 업무 공유를 통해서 보다 더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약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1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